우리나라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어떻게 발표가 되는 걸까요? 통계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 알아보면 우리나라는 360개 품목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해당된다고 나옵니다. 이 물가지수에 포함되는 360개 품목들은 통계청에서 다운로드도 가능하여 일반 국민들도 전 품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360개 품목들은 5년에 한 번씩 사람들의 달라진 소비 패턴을 반영하여 일부는 추가되기도 하고 일부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지금 발표되는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0년에 확정되어 재조정된 360개 품목들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다시 5년에 한 번씩 바뀌는 소비자 물가지수 360개 품목의 재조정이 있게 되는 거죠. 지난 5년간의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반영하여 지출 비중이 적어지는 것들은 가중치를 조절하거나 품목에서 아예 빼버리게 되고, 새롭게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들은 가중치를 올리거나 새롭게 품목에 추가하거나 해서 이런 식으로 5년에 한 번씩 바뀌게 됩니다. 이 360개 품목들은 360개 품목의 모든 합계 가중치를 1000으로 하고 각각의 품목들의 소비 지출 정도에 따라 다 가중치를 다르게 설정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가 면 종류의 품목을 사 먹을 때 당면보다 라면을 훨씬 많이 사 먹고 소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당면의 가중치보다 라면의 가중치가 훨씬 높게 됩니다.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 360개 모든 품목의 가중치 비교를 해보면 사람들의 소비 지출 우선순위를 알게 됩니다. 그럼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대표적으로 가중치가 높은 품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물가지수에서 가장 가중치가 높은 품목은 주거비 비중이라고 해서 전세와 월세의 가중치 비중을 가장 높게 쳐주고 있습니다. 전체 가중치 1000 중에서 전세가 54로 5.4%의 비중을, 월세가 44로 4.4%의 가중치 비중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360개 품목 중에서 전세와 월세, 이 두 가지가 거의 100의 가중치, 10% 정도 가중치로, 역시 주거비 부분이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나 사람들의 소비 지출이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60개 품목들의 가중치 중에서 전세와 월세의 가중치만 거의 10%에 달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전세와 월세와 같은 주거비가 오르게 된다면 이게 우리나라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는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도 이와 다르지 않아서 주거비가 오르게 되면 물가를 관리하는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항상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을 이미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지수 가중치에서 주거비 부분이 10%를 차지하게 했다는 것은 그냥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주거비로 소비 지출을 가장 많이 해서 가중치를 가장 높게 했다는데 왜 이걸 지적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물가지수에서 주거비 비중을 겨우 10%로 잡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적게 잡은 생색내기용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주거비에서 가장 큰 지출이 들어간다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여서 유럽과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가중치에서 차지하는 주거비 비중도 제일 높은 쪽에 속하게 됩니다. 이들은 물가지수 가중치에서 주거비 비중을 무려 30%나 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비중을 겨우 10%로 설정해놓고 있는 한국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인데요.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주거비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냐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지만 국민들의 자가 주택 소유 비율을 통해 가중치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렌트비를 내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국민들의 주택 소유 비율이 적을수록 사람들의 소비 지출에서 주거비 비중은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국민들이 자가 보유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럴수록 렌트비를 내는 주거비에 대한 소비 지출은 적어지므로 자가 보유 비율이 높을수록 물가지수 가중치에서 주거비 비중을 적게 설정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거비 비중이 10%라고 한다면 주거비 비중이 30%가 넘어가는 유럽이나 미국보다 자가 보유 비율이 높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부자여서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보다 훨씬 많아서 주거비 명목으로 소비 지출을 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다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미국과 유럽의 자가 보유 비율을 보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자가 보유 비율이 65%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가 보유 비율은 56%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유럽이나 미국보다 낮기 때문에 렌트비 명목으로 전체 인구에서 주거비에 대한 소비 지출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보다도
전체 물가지수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가중치를 10%로 설정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상승 시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왔다는 왜곡 현상이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자가주택 소유 비율이 낮아서 임대료나 주택 가격이 높아질 때 가계 재정에 부담을 주는 측면이 크다면 사람들의 재정 지출과 고통이 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물가지수 가중치에서 주거비 비중을 유럽이나 미국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022년은 코로나 시대의 저금리와 양적 완화 같은 각종 경기 부양책들의 후유증 등으로 전 세계가 물가 압력에 시달리는 인플레이션 시대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CPI를 보면 가장 높게 나올 때가 8%, 9% 이렇게 나왔고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압박까지 있었기 때문에 미국보다도 더 높은 물가 상승률인 9%, 10%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비해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비교적 양호한 5%, 6% 정도의 물가 상승이 전년 대비 있었다고 발표되었죠. 그래서 당시의 한국 정부는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물가 압력 관리에 긍정적이었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주거비 비중의 현실을 알고 나면 미국과 유럽은 물가지수에서 주거비 비중이 30%가 넘어가기 때문에 저렇게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주택 가격의 상승이 CPI에도 훨씬 정확하게 잘 반영되어 발표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당시 우리나라도 지난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 엄청난 주택시장의 상승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국민들의 자가 주택 소유 비율이 낮으면서도 물가지수에서 주거비 비중이 차지하는 가중치는 겨우 10% 정도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당시 우리나라도 큰 주택시장의 상승이 있었어도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는 5%, 6%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26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인 평가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어도 결국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고 집 사지 말고 기다려라는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있었지만 폭등하는 아파트 값들을 보고 국민들의 박탈감은 극에 달해 부동산 부분이 당시 정권 교체의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360개 품목의 재조정이나 가중치 조절은 5년에 한 번씩 바꿀 수 있으므로 2015년에 결정된 물가지수 품목의 가중치 조절은 2020년에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집값은 코로나 이후에만 크게 오른 게 아니라 이미 2016년, 2017년쯤부터 수도권 등지에서 큰 상승이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집값을 잡고 싶었다면은 2020년에 물가지수 가중치에서 주거비 부분을 크게 올릴 필요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난 정권만 비판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어야 어느 쪽 정부가 정권을 잡더라도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미국처럼 주거비 비중을 높이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물가지수에서 주거비 비중을 높이면 주택시장이 상승했을 때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서 CPI가 높게 나오게 됩니다. 높아진 주거비 비중의 부담으로 CPI가 높게 나오게 되면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의 압박에 시달리게 되고 주거비 가중치 비중이 올라가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할 기득권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물가지수에서 주거비 부분의 가중치가 10% 정도로 낮게 유지돼야 건설사와 개발업자들, 언론들의 바람대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 펌프질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야 어느 쪽 정부든 간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길 바라는 정치 세력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부동산 시장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들의 바람과도 맞물려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이렇게 물가 상승률의 왜곡 현상이 유지되는 기형적으로 낮은 주거비 비중의 가중치는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